봅시다. 한 권위론자들은 권위적인 정치적 국가를 낳은 사회 단계를 폐기하기 전에 국가를 일격에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혁명이란 주민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소총과 총장과 대포를 가지고 자기의 의사 강요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승리한 정당이 자기의 노력의 성과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무기로서 반동분자들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로나 독재 다 나왔죠. 독재, 그죠? 혁명을 했는데 군대도 없애고 경찰도 없애고 무정부 상태로 놨으면 도망간 부르주아들이 다 군대를 이끌어와가지고 다시 또 부르주아 국가를 만들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부르주아들이 완전히 타도될 때까지는 강력한 군대와 경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죠? 이러한 군대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국가, 중앙집권적 정부죠. 이게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말한 프랑스처럼 1793년의 프랑스 혁명에서 이 1794년의 프랑스 혁명에서는 강력한 친민중적 헌법이 1794년 헌법이에요. 1793년 프랑스 혁명의 마지막,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했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게 물가상한제, 그죠? 물가상한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반자들이죠. 혁명의 배신자의 재산을 몰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런 1793 프랑스처럼 엄격한 중앙집권제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과도기의 국가를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다. 여기 이제 이 막스의 파리 코뮌 1872년 71년 그때 나온 파리 코뮌에 나온 그런 책자 연설문에서 이런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을 최초로 썼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승리군은 인민의 민병대로 대체되고 국가와 기생자들의 군대는 제거되며 성자의 특공 예속은 묘사에 의해 밀려나가고 국가 대표는 꼬민의 기관도 변화되고 국민 대표의 선출은 전능할 정부의 집단 손재주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조직된 꼬민의 계획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되고 국가의 기능은 일반적인 국가적 목적들을 위한 단 몇 가지 기능으로 축소되어야 했다. 파리 코뮌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예요. 상비군, 이 상비군은 귀족의 군대를 말하는 거야. 이거를 인민의 민병대죠. 인민의 민병대. 국민군이죠. 이거 근데 중요한 건 민병대야. 민병대가 왜 중요하냐면, 자, 직업 군인은 소수로 유지해. 직업 군인은 소수만 유지하고, 그 다음에 대다수는 평상시에 생업에 종사하다가 비상시에 소집되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이 직업군인은 국가한테 월급을 받죠. 국가한테 월급 받으니까, 자, 직업군인은 국가가 월급을 주고, 또 어때? 그래서 뭐 대통령이나 왕에게 충성한단 말이야. 직업군인은. 근데 평상시에 생업에 종사하다가 비상시에만 소집되는 이런 민병대는 그렇지 않죠.
왕이나 국가에게 덜 충성적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민의 편이야. 같은 시민의 편. 광주에서 그랬죠.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광주 향토사단이나 광주 경찰은 무력 진압에 반대했죠. 무력 진압에 반대했죠. 똑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상비군이 아니라 민병대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귀족의 군대들은 제거돼야 돼. 성직자들이 다 교육을 맡았어요. 교육. 성직자들이 옛날에는 교회, 카톨릭 교회가 초, 중, 고 등 교육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때? 이들이 전부 다 지배계급을, 지배 이데올리기죠. 지배 사상을 주입했겠죠. 그래서 혁명이 되면 이런 교회가 교육을 담당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 사학재단이 많죠. 저도 기독교 사학재단 나왔는데, 의무적으로 예배를 봐야 돼, 예배. 찬송가죠. 여기서 지배사상을 주입시켜요, 지배사상. 그래서 이 종교들은 다 교육재단에서, 종교의 교육재단은 다 폐지해야 돼. 프랑스, 파리꼬면서 다 그랬어요. 종교의 교육재단은 다 폐지했어요. 종교가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독일에서도 발견되는데, 바덴이라는 곳에서 4천에서 5천 명의 무장봉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무장봉기에서 공화국이 선포가 됐는데, 또 팔치도 이런 식으로 공화국이가 선포가 됐는데, 정규군을 소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정규군들이 반동화돼가지고 혁명군을 진압을 하게 돼요. 이제 이러한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바덴의 혁명 정부는 돈,武器, 전부타, 군용, 창고 등 모든 것을 혁명군이 사용할 수 있었으며 정규군 병사들이 반란군의 체정에 속하였다. 그러나 혁명군은 군사 부분을 뛰어넘어 정부 전체를 접수하여 혁명적으로 개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바덴이라는 곳에서 혁명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돈, 무기, 병사, 군용창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혁명군이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정규군이죠, 정규군. 이 정규군이 소유하고 있던 거. 정규군을 완전히 해산시켜가지고 이것들을 완전히 혁명군 것으로 만들었는데 정규군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정규군들이 어중간하게 남아있다가 혁명이 약화되니까 반란군, 그지? 이 혁명의 반란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혁명군은 결국은 관료와 같은 봉건잔재의 정부기구의 반동적 방해를 격파하지 못했다는 거. 고립돼서 괴멸됐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시민군, 독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족 혹은 지배계급의 군대 그거를 해산해야 된다. 이걸 이제 이런 거요. 됐고. 함계남 동지 있어요? 함계남 동지? 듣기만 하나? 네. 여기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쭉 했는데 혹시 함계남 동지나 같이 있는 사람이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고 싶은 의견이나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해봐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 없대요. 술만 먹고 있어. 없대?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자, 알았고, 황교안도 있고. 자, 혹시 다른 분들, 거기, 이야기나 의견,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이양욱 동생. 해설이 워낙 출중하시다 보니까, 어? 해설이 출중해? 지금 빨리 하는 이유는 복습이에요, 복습. 복습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분도 의견이나 질문이 없어요? 없으면은, 더 나가고. 없으신가 보다. 여보세요? 예, 예. 오진호 동지랑 우리 응. 이창렬 이창렬 동지랑 약속 잡아가지고 진안 정천으로 오세요. 진양으로 한번 오라고? 진양 아니고 진안. 진아냐? 어쩐지 이상하다가, 나는 진안. 진양이라고 그래. 진안. 진안 그래, 정천으로 오세요. 그래, 알았어. 일단, 자, 환영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다 한 거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이양수 동생이 봅시다. 노동 계급은 스스로 먼저 투쟁해서 국제 투쟁으로 나아가고 또한 부르주아의 지배 기구에 맞서 노동자 전체 조직을 스스로 조직해 나가야 마땅하나 부르주아 지배 이데올로기와 노동 계급의 자신의 불의견 공성과 내부 균열에 의해 이러한 국제 투쟁과 성장의 전설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은 노동계급과 함께 민주적인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해야 한다. 네. 어려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노동자들이 자기 스스로 투쟁해서 경제추쟁, 정치추쟁을 해서 정당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맨날 KBS, 조중동, 종품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발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지배계급의 역선전이 없다면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정당 건설까지 가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지 못해. 그리고 노동계급 안에서도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그 당시도 다 그랬어요. 날품살이 노동자도 있었고 귀족 밑에서 종살이하는 하인도 있었고 이렇게 피지배계급의 다양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나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바로 선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선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이 노동계급과 함께 노동자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막스는 맨 처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노동운동이 그 사회주의 지식과 결합해야 된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결합하려면 노동운동가가 사회주의자가 되거나, 그죠? 아니면 사회주의자가 노동운동가가 되거나, 아니면 노동운동가와 사회주의자가 같은 조직이죠? 연합을 해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노동운동가가 사회주의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이 당시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동운동가 사회주의자가 되려면 상당한 학습이 필요하죠. 학습량이 많어. 그래서 아주 노동운동가 중에 예외적으로 사회주의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트루동 부족하지만 무정부주의자지만 그렇지만 대다수의 노동운동가들이 사회주의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시간적으로나 어떤 지식적 역량 때문에 예외적으로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가 노동운동가 되는 거. 옛날에 학생운동하는 사람 사회주의자들을 막스레닌 책 읽고 공장으로 들어갔죠.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었는데 사회주의자가 노동운동가가 되면 노동운동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월급장에 가서 월급장에 노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노동운동가와 사회주의자가 같은 조직에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자는 노동운동 말고도 다른 것을 할 일이 많아요. 그죠? 요즘 같은 기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그리고 한국이다 면 통일운동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자가 노동운동가 된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자가 노동조합에 들어가서 전업활동가가 된다는 거.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자는 노동운동 말고도 정치운동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노동운동가와 사회주의가 같은 조직에서. 이게 바로 당이라는 거죠. 노동자당. 이게 레닌이 말한 걸 뭐라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의 결합이 바로 사회민주당, 사회주의죠. 사회민주당의 조직 원리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둘째 공산주의자 두 명은 합법적인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할 수 없는 정세 속에서 경제적인 노동자 전체 조직의 웹들을 두고 있었다. 공산주의자 두 명은 다양한 노동자 조직을 만들거나 기존의 노동자 조직에 들어가 적극적 활동을 통해 조직의 지도부를 장악하거나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그래서 옛날 80년대로 있죠. 정당, 심지어 노조까지 확보가 되지 못한 조건에서, 그죠? 공개적인 노동자 정치 조직의 외피를 쓰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의 구성원들이 노동자 조직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들어가서 월급장에 관료가 되면 안 되고, 노조 개량주의를 사회 변혁적인 걸로 하도록 영향력을 미쳐야 되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회주의라면 노조 들어가가지고 월급 받는 관료가 될 바야 그 노조에서 그만둬야 돼요. 그건 사회주의자가 아니야. 그냥 개량주의 노조에서 거기서 자기 지식을 파는 지식 노동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자가 노동자 대중 조직에 들어가면 그 노동자 대중의 개량주의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이 개량주의를 극복하도록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노동조합 안에 정치운동을 해야 돼. 노조 안에서 정치운동과 사상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서 개량주의를 극복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첫째, 공산주의자 동맹과 마르크스는 반합법적인 대중투쟁을 기본으로 삼았다. 특히 공산주의자 동맹은 대중투쟁의 정세가 도약되면 다양한 노동자 조직, 민주주의 조직과 연대하여 대규모 집회, 대중투쟁 등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마르크스와 공산주의자 동맹은 당시 제한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대한 대규모 성원과 청원, 선거와 의회의 참여와 같은 합법적인 제도 투쟁을 부정하지 않았다. 네. 제도 투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도 투쟁을 부정. 선거 투쟁을 부정. 지금 선거를 하는데 옛날에 80년대 그랬어요. 80년대 군부독재 때. 군부독재 때 선거를 해 이제. 그래서 군부독재 때 선거를 해. 선거를 해가지고 막 김대중도 미국에서 망명했다가 미국에서 귀국하고 막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가 됐다 그러면 선거에 관심이 많어.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야 선거는 다 부르주아 지배 놀리고 하기 때문에 선거는 참여하지 마. 선거에 관심 갈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대중들한테 전혀 안 먹혀요. 전혀 안 먹혀. 대중들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선거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선거를 통해서
뭘 바꿀 수 있다는 선거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이 있고, 둘째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실제로 선거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선거를 통해서 모든 걸 달성하지 않을 수 없지만 선거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일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합법투쟁. 그렇다고 합법투쟁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죠. 군부도 그때 선거해가지고 뭐 야당에 이긴다 가지고 뭐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없죠. 없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의 결합이다. 뭐 대부이다. 이렇게 해서 합법투쟁, 비합법투쟁 둘 다 그거를 특정 어느 하나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배합을 해서 상황에 맞게끔, 조건에 맞게끔, 대중들의 요구와 정세에 맞게끔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선거 부정하고, 선거는 의미 없어. 무슨 선거야, 이렇게 말해. 아마추어도 그런 아마추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자, 그 다음에, 선전은 항상 일반적인 거라 했죠? 선전은 기본이야, 선전은. 선전 활동은 기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관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기관지가 탄압을 받을 때는 대중적인 신문이죠? 이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정세가 급격하게 돌아갈 때는 대중에 맞는 삐라, 유인물, 호소문을 한다 그랬죠? 다 마르크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이형동주에 봅시다. 결론적으로 공산주의자 동맹을 통해 본 마르크스의 정당은 합법적인 사회주의 노동자단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노동자 대중조직 안의 민주적인 사회주의 노동자단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적으로 대중적인 선동 활동을 할 뿐 아니라 대중투쟁과 함께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도 공산당 선언의 배경이 된 공산주의자 동맹 활동이죠. 막스 활동의 결과는 그 당시에는 이 독일에서 파쇼예요. 봉건제해가지고 엄격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사회주의 정당이 불가능할 때는 노동자 대중조직의 외피를 써야 되죠. 그 안에다가 당이 있는 거, 실질적인 그걸 조직하는 당, 운영하는 당.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선전활동을 하고 대중투쟁을 견인하는 막스가 그렇게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당 안의 당이라고 그런 거예요. 당 안의 당. 혁명정당이 이 제도정당 혹은 합법 조직이죠. 합법 조직 안에 존재하는데 형틀이 없어, 형식이 없어. 그죠? 이 혁명저당이 특정한 형식이 없이 이러한 제도의 합법적인 존재하는 것. 즉, 실질적으로 제도정당이나 대중조직을 지도하는 거예요. 지도력을 행사하는 거. 이게 이제 막스 시절에, 공산당 선언 시절에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공산주의자 동맹이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의 교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의견이나 질문 같은 거 한 1분 차이로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 말씀하세요. 이창률 동지나 오진우 동지 혹시 뭐 질문이나 의견 없어요? 없습니다. 네. 뭐 김일섭 동지도 혹시 김일섭 동지는 창원에서 우리 활동하시는 우리 자동차 노동자이십니다. 김일섭 동지 혹시 뭐 의견 있으세요? 간단한 할 말이라도. 늦게 들어와서 2부만 봐서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열심히 배우려고 듣고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되게 어렵고 중요한 거래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막스주의 혁명 이론이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논문인데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압축적인 건데 다음 시간에 하고 아마 제가 볼 때 이거 하면 10월 그 하순에 끝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이 강의를 더 이어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 거지. 왜냐면 이제 이거 여기까지 하게 되면 핵심적인 건 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